네, 안녕하세요. 경제 수학의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바로 역행렬인데요. 이게 수많은 경제 모델을 푸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거든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식 진짜 많이 보게 되죠? AX는 D. 여기서 A는 개수 행렬, X는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수들, D는 상수항들이죠.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저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저 X만 딱 남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날 건데요. 먼저 역행렬, 이거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마법 같은 공식을 배우고 그 공식을 이루는 행렬식이랑 수반행렬이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예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확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함께 생각해 볼 거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역행렬. 이걸 도대체 왜 알아야 할까요? 귀찮게 말이죠. 자, 아까 봤던 XX는 D,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숫자였다면 X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냥 A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끝이죠. 근데 행렬 세계에는 나눗셈이란 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대신 뭘 하냐면 곱해서 1처럼 만들어주는 걸 곱해요. 그게 바로바로 역행렬. A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생긴 저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양쪽 왼편에다가 A의 역행렬을 탁 곱해주면 왼쪽엔 X만 깔끔하게 남고 오른쪽엔 저런 식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A의 역행렬만 알면 그냥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마법의 열쇠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마법의 열쇠. 지금부터 그걸 만드는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마스터키 공식이에요. A의 역행렬은 A의 행렬식 분의 1 곱하기 A의 수반행렬. 처음 보면 좀 멍하죠? 저기 절대값처럼 생긴 건 뭐고? 에디제이 A는 또 뭐야? 싶으실 거예요. 그쵸?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 두 가지, 행렬식이랑 수반행렬이 대체 뭔지 하나씩 다 파헤쳐 볼 거니까요. 먼저 행렬식, 영어로는 determinant라고 하고요. 이건 정방행렬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숫자 값이에요. 스칼라 값.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거든요. 이 행렬식 값을 계산했는데 만약 0이 아니다. 그럼 통과, 역행렬 존재합니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0이 딱 나왔다. 그러면 꽝, 역행렬 없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렬 구하기의 첫 관문인 셈이죠. 자, 그럼 행렬식이 0이 아니어서 문을 통과했다고 칩시다. 이제 두 번째 재료인 수반행렬, adjoint A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 수반행렬을 알려면 그 전에 여인자, 영어로 코섹터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약간 단계가 있죠. 이 여인자라는 건 행렬에 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계산되는 값인데 공식은 저렇게 생겼어요.Cij는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저기 A11, 그러니까 일행일렬에 있는 원소의 여인자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저 A11이 속한 행이랑 열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네, 저렇게 EX2짜리 작은 행렬이 남죠. 이걸 바로 A11의 소행렬이라고 불러요. 이 작은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제곱, 즉 플러스 1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여인자 C1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에 대해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재료 손질은 끝났고 역행렬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전체 레시피를 정리해 볼게요. 딱 4단계입니다. 첫째, 행렬식 A 값을 계산해서 0인지 아닌지 문지기 통과 여부부터 확인. 둘째, 모든 원소의 여인자를 하나하나 다 구해서 여인자 행렬 C를 만듭니다. 셋째, 이 여인자 행렬을 전치시켜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수반행렬 adjA를 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공식에다가 착착 대입만 하면 끝! 어때요? 이 4단계 흐름 머릿속에 딱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해봐야죠. 가장 쉬운 EX2행렬부터 풀어보면서 감을 좀 익혀볼게요. 자, 여기 행렬 A가 있습니다. 원소는 3, 2, 1, 0. 이 녀석의 역행렬, 우리 4단계 계획에 맞춰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1단계 행렬식 계산.
EX 이 행렬식은 아주 쉬워요.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0에서 2 곱하기 1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죠? 네,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네요. 다음 2단계랑 3단계 수반행렬 구하기인데요. 사실 EX 이행렬은 진짜 편한 꼼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인자 4개 다 구하고 전치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항상 똑같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주 대각선에 있는 3하고 0은 서로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나머지 2하고 1은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수반행렬이 바로 뚝딱 하고 나와요. 0, -2, -1, 3. 엄청 간단하죠? 이제 대망의 마지막 4단계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행렬식의 역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방금 구한 수반행렬에 곱해주면 끝. 각 원소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싹 곱해주면 최종 답은 0,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어때요? 2 곱하기 2 역행렬 구하기 해볼만 하죠? 자, 이 자신감 그대로 몰고 가서 이제 진짜에 도전해봅시다. 좋아요. 그 기세. 그럼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3x3 행렬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행렬 B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가 좀 많아졌다고 해서 줄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 과정은 우리가 배운 4단계랑 완전 100% 똑같거든요. 1단계 행렬식부터 구해봅시다. 3x3은 보통 여인자 전개라는 걸 쓰는데요.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소 4를 잡고요. 여기에 4의 여인자를 곱해요. 4의 여인자는 1행 1렬을 지우고 남은 행렬 3, 2, 0, 7의 행렬식이죠. 3 곱하기 7 빼기 2 곱하기 0이니까 21이네요. 그래서 4 곱하기 21. 자, 다음 두 번째 원소 1을 잡고 여기에 1의 여인자를 곱하는데 부호를 조심해야 해요. 1의 여인자는 1행 2열 지우고 남은 0, 2, 3, 7의 행렬식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2제곱, 즉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6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6.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소 마이너스 1에 그 여인자를 곱한 것까지 다 더해주면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최종 결과는 99가 나옵니다. 자, 2단계 여인자 행렬 만들기. 네, 이게 제일 귀찮은 부분이에요. 원소 9개에 대해서 여인자를 다 구해야 하거든요. 아까 C11은 21이었고 C12는 6이었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7개도 똑같이 계산을 다 해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인자 행렬 C가 완성됩니다. 이건 진짜 끈기가 좀 필요해요. 자, 힘든 고비는 넘겼어요. 3단계 수반행렬 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방금 그 힘들게 구한 여인자 행렬 C를 그냥 전치시키면 끝. 전치가 뭐냐고요? 저기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행과 열을 맞바꾸는 거예요. 1행이 1열로, 2행이 2열로, 3행이 3열로 가는 거죠. 그냥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드디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이제 공식에 넣기만 하면 돼요. B의 역행렬은 99분의 1에다가 우리가 구한 수반행렬을 곱한 것. 바로 이게 최종 정답입니다. 와, 좀 복잡했지만 결국 해냈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바로 이 4단계 계획입니다. 역행렬? 그냥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행렬식 구해서 0인지 확인. 둘째, 노가다로 여인자 행렬 구하기. 셋째, 가볍게 전치시켜서 수반행렬 만들기. 넷째, 공식에 대입해서 마무리.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이제 역행렬의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배울 때 행렬식이 0이면 역행렬이 없다고 했잖아요. 문지기가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자, 그렇다면 AX = D라는 경제 모델에서 개수행렬 A의 행렬식이 0이 나왔다. 이게 과연 그 경제 모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모델은 답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답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이 수학적인 조건이 현실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오늘 중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